자유의 십자군 주월 한국군이 개선했습니다. 73년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당당한 개선식과 함께 베트남에서의 철군을 완료했다. 이세호 주월 사령관의 귀국 보고에는 단 한 명의 포로나 실종자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런데 철군 5일 후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전사한 줄 알고 무덤까지 버젓이 만들어 놓았던 하월 용사 유종철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월맹군과 한국군 최대의 혈전이었던 안케패스 전투. 유종철은 그 안케패스 전투에서 팔과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이거 총을 맞아가지고 한번 뒤돌아보시겠습니까? 그 덩굴이 총알 낭차고 있지. 수술이가 빼는 데 있지. 어디요? 여기요. 예, 완전 의식을 다 잃은 거지. 이래가지고 끌려간 것이 눈을 깨보니까 포로 수용소더라고요. 월맹군 있는 곳이 되대요. 유종철은 11개월간 포로로 잡혀 있었다. 그는 시체를 확인하지 못한 명백한 실종자였다. 그러나 유종철은 바로 전사 처리됐다. 당시 주월사에서는 실종자나 포로에 대해 단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 실종자의 실자도 없었거든요. 물론 포로의 포자도 없었고 그것은. 그래서 당황했죠. 기자로서. 아, 실종자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하는 사실은 취재기자로서 종군 기자죠. 종군 기자로서의 그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당혹감을 사실 느낀 게 사실이었습니다. 32만 명의 한국군이 8년 동안이나 참전했던 베트남전은 단 한 명의 포로도 실종자도 없는 이상한 전쟁이었다. 유종철이 일으킨 파문은 국립묘지에 마련돼 있던 그의 묘지를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리고 유종철의 호적엔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문구가 새겨졌다. 포로 생활에 계실 때 대한민국 정부가 나라를 꼭 찾아낼 것이다.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생각 안 했어요. 왜요? 왜 안 했느냐. 제가 혼자 먹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치열한 작전에서 하나 둘이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수없이 죽는 데서 내 하나가 죽었다고 찾겠습니까? 알고 있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베트남전 포로 문제를 여론화시킨 박정환 씨. 저는 분명히 포로였습니다. 그 역시 월맹군의 포로였다. 베트콩 게릴라와 월맹군이 베트남 전역에서 총궐기했던 부정 대공세. 태권도 교관이었던 박정환은 그때 시내 한복판에서 월맹군에게 사로잡혔다. 박정환은 분명히 포로였지만 실종자로 처리됐다. 자기의 부하가 포로가 되면은 아주 수치스러운 생각하고 그리고 지휘관이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시해 덮어뒀다가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실종으로 보고했다가 그것도 소식이 없으면 전사 처리했거든요. 박정환은 캄보디아로 탈출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극적으로 귀환했다. 살아 돌아왔을 때 그의 병적 기록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68년) 베트남의 연대 휴양소에서 수영을 하다가 없어진 김인수 상병. 김인수의 실종 처리 과정은 월남전에서 실종자 처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말해준다. 중대장 전화가 왔어요. 김인수 상병이 지금 실종되었는데 육군실이 차 연락을 받고 바로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한 일주일날 밤에는 항상 조명탄을 떼었습니다. 시체가 끈다 해가지고 떼다 해도 뭐 못 찾고 막 그게 전사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인수와 같은 중대에서 서무를 맡았던 이병환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김인수를 전사 처리했다. 전사 처리하면 뭐 작전을 하다가 막 어찌됐다 뭐 죽었다 이래 전사됐다고 나왔었거든요.
김인수는 92년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무조건 전사로 처리되었다. 참전 군인들에게 실종이라는 단어는 금기였다. 절대 실종은 없다. 전사면 전사지. 이렇게 자신이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당당하니. 그게 낫지 실종 그럼 그렇잖아요. 그 당시 월남전에서는 사실 사람이 없었지만 아마 거의 다 전사로 했지 어떻게 실종이란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대 병력이 중대 병력이 됐든 간에 중대 병력이 가다 보면 한두 명 없어지면 그것은 우리 지관들 보면 전상자로 다 치거든요. 예. 그러지 왜 그러냐면 거기서 실종이 됐다. 우리가 찾는 과정은 뭐 없어요. 거기서. 현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월남전 사망자는 5,068명. 혹시 그들 중에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제사밥을 받아먹어야 하는 실종자들은 더 없을까? 얼마 전까지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베트남전의 실종자는 8명이다. 어떤 전쟁에서든 포로나 실종자는 발생한다. 월남전이 끝난 후 월맹은 591명의 미군 포로를 석방했다. 포로들은 전쟁 영웅 대접을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포로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 한국군에 포로됐다는 얘기는 제가 대사관에서 공식으로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포로가 없는 걸로 돼 있으니까 포로 협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졌죠. 1973년 종전 협상을 하면서 미국과 월맹은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군 포로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 대표가 유엔 후토인데 그 사람이 지금 파리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병합 협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군은 미군의 용병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협상을 안 한다. 그리고 전쟁이 종전이 돼도 너희들하고 포로 교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8년의 참전 기간 동안 한국군이 파병한 연 인원은 모두 32만 명. 300만 명을 파병했던 미국에 이어 연합군 중 최대의 파병 규모였다. 파병 인원은 미국의 10분의 1이나 되는데 한국군 포로 실종자 수는 미군 포로 실종자의 400분의 1도 안 된다. 그나마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또 이제 미군들 같이 깊숙이 후방에 들어가서 뭐 정보 활동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그게 없었고 대략 그 실종자가 많이는 공격하다 후퇴할 쪽에 많이 일어난 겁니다. 후퇴할 쪽에 실종자라는 건 뭐 99%나 100%가 후퇴할 쪽에 일어난 거고 또 그 다음에는 폭격 같은 거 저구방에 들어갔다가 추락돼서 쪽에 그쪽에 일어나는 게 실종자지 우리가 공세작전을 하거나 어떤 우리가 반복 수색작전을 한 그러한 상황에서 실종자가 거의 없어요. 월남전은 전선이 따로 없는 게릴라전이었다. 한국군의 주요 임무는 정글에서 활동하는 베트콩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면전보다 더 포로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그 지역이 사이공 도시 안에도 베통이 우울했지만은 경호로 한 발짝만 벗어나면은 지방 농촌은 전부 베통이었습니다. 뭐 총알 맞았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은 다 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예를 들면 작전을 나갔다. 나갔는데 베통들이 매복했다가 기습을 했다. 그러면 흩어졌다. 그러면 본대로 토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수색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잡혀가 갔는데 죽든지. 그러니까 포로될 수 있는 확률이 전면전보다도 더 많다는 것. 게다가 한국군은 수색전만 벌였던 게 아니었다.
월남전에서 벌였던 크고 작은 작전이 약 6만 회. 그 중에는 앙케페스 전투, 짜빈동 전투 등 월맹 정규군과의 치열한 접전도 많았다. 그 와중에 집계된 8명 외에 실종자가 더 발생했을 수도 있다. 실종자 문제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미국은 종전과 동시에 포로와 실종자 명단을 공개했다. 3천여 명에 달하는 미군 실종자와 전쟁 포로 문제는 한동안 국민적 관심사였다. 헬기 조종사였던 프랭크 안톤 역시 전쟁 포로였다. 5년간 월맹군에게 잡혀있다가 공식 포로 교환 때 풀려난 안톤. 취재팀은 그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된다. 포로로 끌려다닐 때 한국군 포로를 만났다는 것이다. He was in good shape physically. He still had his camouflage green, two-tone green camis on. He had boots, American combat boots on, and he spoke to me. He was no more than 10 feet from me, and he waved, and we waved, and then he said he was Korean. He was from Korea, and he was captured with the Arvins in the big operation, and that he was going to be killed. He said, we are going to be killed because the NVA do not take Koreans as prisoners. 포로 생활의 경험담을 엮은 안톤의 책에는 한국군 포로와의 만남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안톤이 만났다는 한국군 포로는 우리라고 분명히 말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다. I certainly can't say that he was alive, but just like the American missing who were known to be alive, I can't just write them off as now they're dead. The last I saw this man, he was alive. So to me, he's alive until you can prove that he's dead. 안톤이 봤다는 한국군 포로들은 분명히 실종자였다. 그들 역시 실종 후 바로 사망 처리되었을 것이다. 한국군 포로의 흔적은 또 있었다. 얼마 전 기밀 해제된 미국 CIA 첩보문서. 월남전 전쟁 포로에 관해 조사한 CIA 문서에서 한국군 포로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문서에는 언제 어디서 목격되었고 어떻게 포로가 되었는지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그 중에 한 문서에는 심지어 한국군 포로 2명의 인상착의와 신분까지 나타나 있었다. CIA와 미 국방성 문서 곳곳에는 한국군 포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이들의 실종 시기와 인적 사항 중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실종자 8명과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모두 확실한 추가 실종자들인 것이다. 취재팀은 2통의 마이크로필름에서 10여 명의 한국군 포로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다. 미처 조사하지 못한 필름이 400여 통이나 더 남아있다. Well, there are documents in the U.S. government files, many of which talk about captured Republic of Korea troops in South Vietnam. And judging from the number of those reports, you would have to wonder whether 8 is the accurate number. 한국군 포로는 66년부터 70년까지 베트남 전역에서 꾸준히 목격됐다.
프랭크 안톤이 목격했다는 2명의 포로들까지 적어도 18명의 한국군 포로들이 베트남 전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한국군 포로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CIA 문서에서 한국군 포로들이 하룻밤을 묵어갔다고 기록된 베트남 하오 유엔 마을을 찾아가 봤다. 월남전 당시 이 지역의 베트콩 책임자였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cũng không có, mà dân không còn, chỉ có lượng du kích ở lại thì chốt giữ vùng cách mạng quản lý, gọi là vùng giải phóng. 포로들은 당시 베트콩들이 군수품과 병력을 보급하던 이 길을 통해 이동했을 것이다. 당시 베트콩 고위 간부 중 한 명이었던 무어는 한국군 포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Được biết là cuối năm 1966 thì có một người lính Hàn Quốc ở sông Cầu ở Cù Mông ra đầu hàng. Tôi được biết cái người lính này là của cái sư đoàn Mạnh Hổ. 취재팀은 안케페스 전투에 대한 월맹군 3사단의 전투 상부에서 한국군 포로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의심경 기엔이 돌진하고 있는데 죽은 척하고 있던 적군 병사가 튀어나와 저항했다. 둘은 격투를 벌였다. 비엔은 적의 등을 눌렀다. 그리고 적의 입안에 총기 손질용 헝겊을 쑤셔 넣은 후 진지로 끌고 왔다. 그날 밤 우리 부대는 또 한 명의 적군을 잡아왔다. 그들은 남한의 맹호사단 제8기갑 중대 소속이었다. 월맹군 전사에서 밝혀진 2명의 포로 외에 안케페스 전투 때 또 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있었다. 기갑연대 1중대 1소대가 수색을 나가다가 제일 앞서가던 부인호 상병이 적에게 사로잡혔다는 기록이다. 전투 후에 나중에 그 지역에 다시 가보셨습니까? 부인호 시체는 못 봤죠? 없었죠. 예, 부인호 시체는 없고. 한테도 미안하고. 네. 사람만 온다면 좋습니다. 네. 뭐 가슴판에 이야기도. 현재 부인호는 안케페스 전투의 사망자 75명 중에 포함돼 있다. 638 고지 탈환을 두고 월맹군과 맹호부대가 한 달간 접전을 벌였던 안케페스 전투. 그때 적어도 3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게 분명했다. 만약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면 그 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끌려다니는 입장이 됐지. 이게서 저기서 계속 옮겨다니는 거지. 근데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장 힘들었는 게 이제 그 신발이 없는 거. 맨발로 그러니까 이 뜨거운 땡볕에 그러니까 발이 이 쇼팡처럼 부풀어 올라요. 뜨거우니까 지혈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바닥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맨상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발톱에 이제 가시가 들어가니까 이제 돌에 부딪히면 막 숨이 확 막혀서 아픕니다. 월맹군은 간이 감옥의 포로들을 잠시 가둬뒀다가 계속 이동시켰다. 포로들은 그 와중에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출하다 잡혀가지고요. 탈출하셨어요? 네, 탈출해가지고 저거 끌어가지고 탈출하다 잡혀가지고 총 맞는데 이게 머리 총 맞잖아요. 여기는 총알이 어떻게 설쳐서 지나갔습니까? 설쳐간 거지. 설쳐 지나간 겁니까? 그 고문 아주 악랄한 고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거에. 이런 늪할 나이에 꼼짝도 못하게끔 해가지고 침막 끝에 비가 오고 머리 다 떨어지기 마찬가지예요. 밥을 안 줍니다. 굶깁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소변, 대변 고작 서서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넘어가 있으면 이쪽에 족쇄, 나무 족쇄를 차요. 팔 족쇄를 차가지고 침막 같아서 빗물 톡톡 떨어지게 맞춥니다. 굶기고요. 근데 탈출을 해도 주변이 전부 빼뜨고 들으니까 그 농민들이고 민간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 다 빼뜨고 오니까 그냥 잡히는 거예요.
탈출했다 잡힌 박종환 역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과 함께 한국군 포로들은 뜻밖의 권유를 받았다. 북한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거기 가면 편하다. 소위 빨리 가자. 계속 그렇게 이제 해외를 많이 당했지. 자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국군은 포로가 되면은 양자택일이다. 여기 남아 있으면은 미군 포기해 죽고 또 우리 포로 수용성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는 것이 어떠냐? 가면은 너는 가서 대접을 잘 받을 것이다. 월맹군은 포로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계속 이동했다. 월맹의 군수물자 및 인력 보급로였던 호치민 루트. 포로들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연결된 호치민 루트를 통해 북베트남까지 끌려갔다. Every POW from South Vietnam and Laos that I knew was sent via the Ho Chi Minh Trail. And it would seem logical to me that the Korean that I saw, who said there were one or two more, if they were going to take him to North Korea, I would assume that they would walk him to North Vietnam. 당시 월맹군의 본거지였던 하노이시. 호치민 루트를 통해 하노이에 도착한 미군 포로들은 일명 하노이 힐튼이라 불렸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그 포로 수용소에도 한국군 포로의 자리는 없었다. 당시 월맹군으로부터 용병 취급을 당했던 한국군은 포로로서의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일까? 대통령들이 이제 이야기하면 월맹군 이야기가 한국군하고는 종전이 돼도 협상을 포로 협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 남겨둘 이유가 없다 입니다. 한국군을. 그러니까 북한에 가라 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군 잡아가지고 아무 이용 가치가 없거든요. 미군 포로처럼 하노이 힐튼에 갔다 호텔에 수용소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북한에 가는 보냈는 게 월맹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월맹군은 어떻게 한국군 포로들을 북한으로 보냈을까?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랑장 지역. 호젓한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기념비가 하나 있다. 북한군인 묘지다. 왜 북한군인의 묘지가 베트남에 있는 것일까? 조종사들이 또 나왔다 그래요. 조종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남쪽으로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공포병력, 비행기 떨어뜨리는 무슨 그것들이 와서 또 활약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는 들려오는데 얼마가 있냐고, 그게 뭐냐 할 적에 그 정치는 지가 규명 못했어요. 와 있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비밀리에 월남전에 참전했었다. 북한군들은 주로 공군과 심리전 요원으로 활약했다. 월맹군은 한국군 포로들을 참전한 북한군에게 넘겼을 것이다. 공식적인 실종자 8명에 포함되어 있는 안학수 하사와 박성열 병장. 박성열, 안학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월남전 때 민사 심리전 장교로 참전했던 김영신은 안학수와 박성열이 북한에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베트남에서 수집한 북한의 선전용 전단. 그 전단 사진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실종자 박성열이었다.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외출 나갔다가 실종된 안학수 역시 박성열과 함께 북한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단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우선 제일 명확한 게 박성열, 안학수 현재까지도 전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인수는 그때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전단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결정적인 증언은 또 있었다.
1970년에 귀순한 정차랑은 북한에서 박성렬과 안학수를 봤다고 했다. 맞네요. 예. 얼굴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북한은 이제 환영대하고 이제 우등 태워가지고 이제 가면서 찍은 거네. 내거 있을 때 그 안하사하고, 그 다음에 그 박병장인가, 그 사람들은 어디 따왔냐고 물으니까 월남에 갔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잡혀왔다든가 뭐 포로됐다든가 이런 얘기 못해요. 못하고 자진해서 넘어왔다고 그럽니다. 이 월남 갔다가 자진해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평양에 있는 세뇌교육 시설에서 만난 안학수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한다. 작업 나와가지고 안학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걸 보라고, 다리 좀 보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양쪽 다리가 전부가 상처 투성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월남에서 월맹으로 그 습지 이런 걸 막 걸어서 이제 보도로 해서 3일이나 걸쳐서 갔대요. 근데 오면서 막 다리가 끊겨가지고 그냥 뭐 나중에 걸음도 잘 걸지 못한 상태에서 옆에서 막 뛰매고 갔대요. 67년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박우식 대위. 국방부는 얼마 전 박우식 대위를 사망 처리한 후 실종자 명단에서마저 제외시켰다. 그러나 그 역시 북한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위는 이제 이름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군관들이 그래요. 지금 모란봉 초대해서 월남에서 넘은 장교가 하나 있다고. 그 얘기만 내가 들었어요. 대위가 간부들 통해서 북한에 갔다라고 그때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박우식 대위가 맞습니까? 제가 박우식 대위로 틀림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저보다 박우식 대위가 먼저 실종된 걸 알고 있거든요. 8명의 실종자 중 북한에 있다고 추정되는 4사람. 국방부는 이들 중 일부가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서 베트남 정글에서 어떻게 자진 월북을 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중국을 걸쳐서 평양에 오면은 첫째 계획이 그거니까 누구한테 잡혀갔다든가 포로가 됐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못해요. 월남에서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의거했다고 하는 것은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베트콩이나 이런 월남전에 대해서 그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사병들로서는 월남에서 탈영하면은 북한으로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죠. 그 사람들이 월남에 갈 때 북한에 가려고 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순진한 전사들, 그냥 전쟁 우리가 조국이 가라니까 갔고 또 우리도 그 당시 젊은 나이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그런 세대에 살았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그러한 월남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도파으로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북한에 가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됐을 때 자기가 뜻밖의 납치가 됐든 포로가 됐든 포로가 됐을 때 살아야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보다는 살고 싶어서 북한에 가서 갔고 북한에 가서 본의 아니게 선전 대상물, 다시 말하면 대남 방송에 월남 전쟁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북한 사람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본 뜻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 포로의 존재는 미국의 문서 곳곳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의뢰로 월남전 전쟁 포로에 대해 조사한 랜드 보고서. 이 보고서에도 20명이나 되는 한국군 포로의 존재가 뚜렷이 새겨져 있다. 실종자에 대한 단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찾지 않았을 뿐이다. 지난 30년간 실종자는 8명뿐이라고 되뇌었던 국방부. 그나마 얼마 전 박우식과 김인수를 사망 처리해 실종자 숫자는 오히려 6명으로 줄었다. 북한에 있다고 알려진 실종자에 대해서도 어떤 공식적인 대책도 없다.
월남전 실종자 문제는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 상태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년에 한 번씩 국방성 당국자와 가족들이 공개 간담회도 갖는다. 가족들은 끊임없이 실종자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아와서 국방성을 채찍질한다. Share those photographs with my office. That would be the first question I have. Mark, let me follow up question. You're missing my question. Why didn't your people know about it? That's my question. Well, let me say two things. Well, I think it's a time that you turned over a big budget to the families and concerned veterans and let us track them down like the Jews did the Nazis, because you guys are doing a terrible job. That's all I have to say. Thank you for your comment. 실종자 문제에 대해 전국 유가족 연맹은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 덕분에 96년에는 실종자를 찾는 절차를 명문화한 특별법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다. 국방성 산하에 있는 포로 및 실종자 담당국에서는 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로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The National League of Families. Can you see this? You are not forgotten, which means that we, those of us who are involved in this mission and this family organization, will never forget. 하노이 현지에 있는 실종자 사무소에서는 현지인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분석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임무다. 발굴된 유해는 DNA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후 가족에게 보내진다. 이러한 노력 덕에 지금까지 미국은 실종자 566명의 행방을 찾아냈다. 현재 남아있는 실종자는 2017명. 이 숫자 역시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Most of us are former military people ourselves. Most of us have parents. Most of us have children who are military age. So we understand the pain that's associated in the families with this, and that's why the commitment that we have is a very, very determined one. The commitment of the U.S. government to account for all of these servicemen, for wherever it takes us, for as long as it takes us. Our commitment is to carry out that mission. 가족들의 결의 역시 단호하다. 그들은 비밀 해제된 국방성과 CIA 문서를 자체 조사해 많은 실종자를 찾아내고 있다. 전국 유가족 연맹은 더 많은 비밀 문서를 공개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호응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하는 자식과 형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Families don't forget.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and their brothers, we don't forget. This is one reason I cannot just walk away, because I grew up with a brother. And I want to know what happened to him. And I feel that your people, your families, feel the same way. 처음 이렇게 우리나라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지난 30년은 잔인하기만 했다. 연대 휴양소에서 수영을 하다가 실종된 김인수. 몇 살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가 이제 17살 정도로 되지요. 예. 생각하면 뭐 말도 못하죠. 그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날부터 이 집안에선 한숨이 그칠 날이 없었다.
생때 같은 맏아들을 잃은 후 부모님 속은 숙검정이 됐다. 참 그때만 해도 뭐 이거 한 달에 1년 내야 안십니까? 이 형님 땀으로 부모 마마 밥도 안 먹고 마마 또서 땡겼다 가이 밝히려고. 그래도 뭐 나라에서 하는 말이 못 찾았다 가이기는 왜 약이 십니까? 못 찾았다 가이. 어머니는 그의 심장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아버지도 얼마 전 돌아가셨다.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심이 털미에 살이 있다. 한 찾아가 봐라. 해나 이복이 우리 통일이 되고 한번 찾아가 봐라 하미 그 가음이 돌아가셨다. 눈을 감는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김인수보다 더 딱한 경우도 있다. 섬마을 고향을 등지고 베트남으로 떠났던 하사 정준택. 그는 실종 경위도 행방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실종자로만 분류돼 있다. 정준택이 실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옛날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어디서 하겠어?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메 이렇게 밝은 세상에 왔어도 죽은 일이 산지는 모르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집이 찾아오겠어. 예. 유복자였던 준택. 아들을 잃은 후 노무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다.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사람도 피하게 됐다. 가슴이 두근두근 미쳐버려. 슬성슬성 사람이 내가 미쳐버려. 그런 새끼 얼굴도 모르고 몇 년간을 종적도 모르고 사는 것 봐라. 찔든 것이 목숨이고 모진 것이 목숨이고. 30년간 공백으로 남아있는 준택의 호적. 그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것이다. 준택을 불렀던 국가에선 30년간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남의 나라 문서에 희미한 실루엣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사실은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갔는데 만약에 행방불명이 되게끔 사람이 없어졌으면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노부모가 지금 참 연명이 이제 연세가 많습니다만은 그로부터는 방 안에 딱 들어간 것을 할부를 못했어요. 항상 울음으로 좀 세월을 보냈었지. 베트남에서 준택이 보낸 돈으로 마련했다는 앞동산의 보리밭. 올해도 보리는 누렇게 익어가는데 이 보리밭의 주인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편 아무리 좋은 일을 봐서 좋은 일을 보고 웃는 데를 못 보고 사요. 네, 나 거dum서 얼마나 힘들고 나는 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적이나 알아보면 찍었다 하면 속이라도 그래요. 올해 나이 93.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해 어머니는 차마 눈도 감을 수 없다. 오늘도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은 없는 것일까? Where have you been, my long lost friend? It's good to see you again. Come and sit for a while. 20살 꽃다운 청년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피를 흘려야 했던 베트남 전쟁. 정겨운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사지로 떠나야 했던 젊은 병사들.